윤석열이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서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그 전에 이제 대구시장을 먼저 방문을 했는데 대구시장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장 가서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새 가짜뉴스에 또 꽂혀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 탄압해야 되는데 이동관도 탄핵될 것 같으니까 불안증이 또 몰려와가지고 시장 가서 저런 얘기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AI 무슨 얘기 안 했군요. 무슨 AI 관련된 그 강연회 같은 게 있었어요. 포럼 같은데 거기 가서도 가짜뉴스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제일 집착하고 있는 사안인가 봐요. 지금 이제 야당에 의해서 이동관이 탄핵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툭툭툭 어딜 가든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 관련해가지고, 녹취록이 아니죠. 하여튼 그 보도 관련해가지고, 그걸 총공격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됐잖아요. 네.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그거 기소도 못하고 있거든요. 기사 삭제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 그 가짜뉴스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해야 된 거는 김포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네. 지금 저 프레임 바꿨거든요. 그 김에서. 지금 프레임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통령이. 아니, 윤석열에게 프레임을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대통령 왕따설 아닙니까? 아직 한 물건 프레임을 잡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시장 가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대구시장 방문해서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막 이거 저 말하는 거 봤는데 너무 신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구시장 방문했을 때는 지금 탄핵 위기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은 그쵸. 네,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한 신뢰와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싶어서 대구를 또 방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를 만난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까지 환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너무 웃기던데요. 너 누나와 남동생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막 그 허허허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된 누나와 탄핵될 동생이 만나서 이 탄핵 남매들끼리 서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누나 나도 곧 탄핵이 될 것 같아. 동생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인생이 지나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가.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은 정말 괴이한 것 같습니다. 구속시킨 당사자와 맞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화기에 웃고 있는 게 공포영화 아닙니까? 네.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서로 적과 적이었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마치 동지인 척 연기를 하는 게 이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게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윤석열이 이런 얘기도 했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경험을 따라 배우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하겠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스스로 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그대로 이어서 검찰 독재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독재 정권이다. 이런 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박근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지역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고정 지지층의 마음, 이른바 집토끼의 마음을 확고히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있고 나서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20%대로 좀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한 8%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여론조사가 있었던 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3%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대구 경북 민심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북 지지율이 원래 한 58%가 나왔는데 4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극우 행보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 국면으로 넘어오면은 사실상 고정적인 이 극우 세력,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지지 세력이 윤석열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원진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완전 친박인데. 조원진 씨 지금 계속 만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근데 박근혜가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면 보수 진영은 정말 혼란일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정유라 씨가 지금 최근에 네.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건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게 변희재 씨에게 계속 오래된 주장이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사전에 만나서 이 문제를 단도리 치러 간 거 아닌가. 단도리 죄송합니다. 자, 단속하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합집산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유라 이야기, 태블릿 PC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이 기괴한 만남, 윤석열과 박근혜가 자꾸 만나는 이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박근혜와 윤석열 1대1로는 해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주선했는가, 누가 윤석열 한동훈에게 태블릿 PC를 예를 들면 조작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배경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배경에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 관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영남 중진권들 다 몰아내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꽂으려고 준비 중인데 이 인요한의 뜻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인요한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직접 움직일 텐데 최근에 뭐 그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주한미 대사와 인요한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국의 이 보수 세력들이 잘 잡아놔야 되는 게 지금 거기 미국의 운명도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 영향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약간 젤렌스키도 말을 좀 잘 안 듣고 계속 돈 지원을 너무너무 요구해가지고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도 통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도 사실은 든든하게 더 버텨줘야 되는데 뭔가 그 분열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자신의 패권을 실현하는 전략을 이제 다그쳐 가는 데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깊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차피 그 전략은 다 파탄내게 돼 있으니까요.